권순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는 그 주제로 참 이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은 두 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만시지탄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김용호 교수님의 그 발제 내용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방금 그 이영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낭만적 민족주의,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토론 과정에서 얘기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독일식 그 낭만적 민족주의는 사실 개인보다는 유기체적이죠. 감성적이고, 그래서 나치즘이라고 하는 극우 그 세력들을 만들었습니다. 내 민족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20세기에 그 굉장한 폐악을 만들었던 부분이 있죠. 근데 저는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은 북한의 통일 전선 전술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절을 잡아봤습니다. 남과 북은 그 민족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민족 개념이 그 네이션의 번역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이션은 오늘 라틴어의 나치오에서 왔습니다. 이방인. 그것이 이제 프랑스 시민혁명을 통해서 네이션, 루소의 네이션 개념으로 정립됐고, 그게 근대 국민국가의 출발이 됐습니다. 즉, 그 네이션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보장된 공동체를 네이션, 민족이라고 합니다. 다르죠? 그 개념 속에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개인의 의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과 동의를 전제로 한 공동체입니다. 프랑스 사상가 르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족의 존재는 매일매일의 국민투표다. 국민투표다 그랬습니다. 국민이 자기의 의사를 투표를 통해서 반영하죠. 나타납니다. 국민 주권 개념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것이 네이션, 민족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상생활했던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혹은 또 감성적인, 혈연적인, 언어적인 역사와 전통이 같다고 해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이션 개념과는 맞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구 민주주의가 출발한 것이 바로 프랑스 시민혁명을 통해서 출발했습니다. 그 네이션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일본에서 민족과 국민을 번역했지만 자기는 국민을 쓰고 우리한테는 민족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도 아까 신채호의 그 낭만적 민족, 신채호는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받은 것이 아니고 중국의 양계초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양계초나 일본이나 다 독일의 불룬출리, 낭만적 민족 사상가죠. 예, 불룬출리부터 교육을 받고, 양계초도 독일 유학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낭만적 민족 관념으로 뿌리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제감점기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그 프랑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영국처럼 자유민주주의체, 개인의 자유, 한 표가 행사될 수 있는 토대가 못 됐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순히 민족이 네이션이 민족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이 첨착되지 못하고 낭만적 민족 관념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념적 논란과 논쟁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출발점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이 민족 개념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루소의 그 일반 의지에 의한 주권 개념,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한
의지에 의한 선택과 동의를 전제로 한 공동체를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 민주주의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북한의 민족에 국민 주권이 있습니까? 그런 개념이 없죠. 예. 그래서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민족 개념은 우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김일성 민족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민족에는 누가 있습니까? 김일성과 김일성을 추종하는 세력, 그리고 남쪽에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 종북 세력, 그들만이 김일성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끼리에는 그러니까 뭐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끼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민족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말에 그냥 같이 공감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 한국인들의 감성이죠, 감성.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통계에 의하면 70%가 혈연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70%가. 북한은 원래 민족주의를 부정했죠. 부정했습니다. 마르크스도 부정했죠. 민족주의는 자본주의와 함께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권에서는 민족주의를 연구를 안 했습니다. 누가 했냐? 스탈린. 민족주의. 소비에트 연방을 통합하려니까 필요에 의해서 유물론적 민족주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김일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민족보다는 계급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1965년도에. 민족보다는 계급이 우선이다.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 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북한이 민족을 받아들인 것은 70년대 초에 조금 연구하다가 86년도에 김정일에 의해서 조선민족 제1주의를 주창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됐지만은 김일성이 자기가 민족주의라고 얘기한 것은 9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민족을 얘기한 게 불과 30년, 그런 북한이 얘기하는 민족에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그게 혹세무민해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잠깐 발제모에도 언급됐었지만은 민족 개념에 대한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북한이 이 민족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관점을 그 통일전선 전술 관점에서, 관점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일전선 전술 일환으로 이 민족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어떤 그 팩트, 사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일전선 그 전술은 적대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 무력이 아니고 정치적인 기술이고 정치적인 전술이죠. 그래서 그 상대 세력을 고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대중을 뺏어옵니다. 내 편을 많이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통일전선 전술은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공산주의 그 체제의 핵심적인 그 전략 전술이죠. 그 우리가 모르면은 당하죠. 알고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전선 전술은 그 제일 첫 번째가 내 편을 많이 만들려니까, 대중을 내 편을 많이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선전선동이죠. 예, 선전선동 기술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명의 시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축적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또 세 번째는 혁명의 간조기에는 일단 내가 약하니까 일시적인 협상을 합니다. 이 타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통일전선 전술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이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민족주의를 얘기하니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선동 기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있죠. 표면상 하는 얘기하고 실제 추구하는 내용이 다르죠. 예. 표면상 하는 얘기하고 실제 추구하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 프로파간다가 대단하죠. 그래서 북한이 사용하는 어떤 조선민족 제일주의, 우리 민족끼리 우리는 하나다. 우리 한국인의 감성에 굉장히 잘 닿을 수 있는 전략적으로 유효한 그런 용어 혼란 전술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물론 우리 민족끼리는 이제 주체 사상의 실천 수단이다. 북한의 민족과는 아까 잠깐 발제했던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주체 사상의 하위 개념화되어 있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주체 사상과 연결될 수밖에 없죠. 주체 사상은 1960년대에 만들어졌고 민족주의는 8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이 민족주의를 만들죠. 그러니 정상적인 어떤 민족주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주체 사상에 나와 있는 핵심 태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상의 주체, 정치 외교적인 자주, 국방 자위, 자립, 그렇죠? 그 자주성입니다. 주체 사상의 핵심 태제가 자주성입니다. 그걸 어떻게 민족과 연결시켰냐? 민족 자결, 민족 자주성. 그래서 주체 사상을 잘 에워쌀 수 있는, 포장할 수 있는 외피로 민족주의를 받아들이죠. 그 주체 사상이 민족주의를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루소적인 네이션, 루소 네이션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죠. 북한의 민족은 단순한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는 거죠. 체제 유지를 위한 주체 사상을 둘러싼 외피,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얘기하는, 북한은 어쨌든 통일전선이라는 게 뭡니까? 그 체제의 최고 목표는 한반도 공산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평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핵심이죠. 김여정이가 뭡니까? 선동 부부장이죠. 지금 부장이 없어가지고 부장 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듯 북한이 하는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것에는 우리가 명확히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시각이라는 인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 전선과 관련된 그간에 이제 북한이 쭉 민족주의를 받아들이면서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팩트 위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우리 민족끼리는 2000년도 이제 6.25 동동선언에 반영되면서 대남 통일 전선 전략 수단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핵 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에 대한 반미 투쟁과 남한 내 반정부 투쟁을 위한 통일 전선을 형성하여 소위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 내부 갈등을 조장을 했다. 근데 2003년도 신년사 공동사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국 통일의 성패가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 구현에 달렸다. 외세와의 공조 추구는 반민족적 책동이기 때문에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선언을 지지한다면 북한을 고립 압살하려는 미국에 대해 남북한이 함께 맞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미동맹 추구는 반민족적 책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끼리는 반미, 민족 공조 전략에 이용하는
수단임을 그들이 신년사설에 공식화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2차 남북 정상회담 14 정상선언에도 보면은 6.25 정신을 이어봤죠. 그리고 2010년 9월 28일 발표한 북한 노동당 규약입니다. 노동당 규약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죠. 남한에서 미제 침략 무력을 몰아내어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내자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와 평화 통일 및 민족 대단결의 원칙 아래 조국 통일과 민족 발전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새로이 노동당 규정에 포함시켰다.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가 북한 통일 전술의 핵심 태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 6.25 공동선언 이후에 바로 그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통일전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대중을 내 편으로 많이 가져와야 된다 하는 게 기본 전략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란 것을 이제 공개 인터넷 매체를 제작해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가 있죠. 인터넷 매체. 예. 우리 국민과 해동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자기 편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6.15 민족공동위원회 뭐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끼리 이념 확산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뭡니까? 통일연대를 조직했죠. 통일연대는 보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전국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어쨌든 30여 개의 단체가 2001년도 기독교회관에서 결정식을 가졌습니다. 예. 정말 이것은 그 우리 통일전선의 아주 백미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나온 것이 이제 민화협입니다. 민화협이 이 통일연대를 후원하는 단체다.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우리 그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우리 민족끼리는 동조 세력, 네. 동조 세력도 확산시키고 그 종북주의 확산에 이제 토대가 그 됐습니다. 네. 네. 뭐 통일전선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출발한 것은 물론 그 김정일의 민족 대단결론으로 출발합니다. 민족 대단결론으로 출발해서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대북 제재라든가 경제적 위기가 올 때마다 민족 공조론을 내세워서 우리 민족끼리 다음에 이어진 그 민족 공조론을 내워서 이제 제재 압박 수단을 갖다가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죠. 예. 북한이 이제 우리 민족끼리에서 민족 공조론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통일전선은 그 우리 사회에 굉장한 그 영향력을 그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 공조론에서 이제 세 가지 과업들을 갖다가 그 방향을 제시하면서 조직화돼 나가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족의 의미가 과연 북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모두 말씀드렸던 그 민족의 의미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팩트를 통해서 좀 절실히 느끼고 전혀 다르다, 같은 민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이 얘기한 민족 공조론의 첫 번째 목적은 뭐겠습니까? 반미 외세죠. 예. 한미 공조의 배경입니다.
한미공조에 약해지면 자연적으로 그 남조선 혁명 역량이 약화되겠죠. 강화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민족 공조는 뭡니까? 남한 내에 그 민주 세력 혹은 또 종북 세력과의 연대가 강화될 수 있겠죠. 예. 그런 것을 이제 다 노리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북한의 이제 선군 정치라든가 김정은 통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네네. 네. 이 민족 공조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아까 김영호 교수님 얘기한 그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 프로파간다가 또 나왔죠. 우리는 하나다 하고 우리 민족끼리하고 딱 같이 비교해봐도 민족 공조, 우리는 하나다, 우리 민족끼리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시죠? 네. 그러니까 민족 공조 그 전략이 약화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다로 이렇게 부활을 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과 북은 이렇듯 그 민족 관념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루소적 네이션, 그 개인의 자유가 그 보장된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북한은 개인의 자유가 전혀 없는 수령 그 독재, 전체주의 체제다. 체제적으로 전혀 다르다. 같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름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바로 국가 대 국가로 대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제언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 사항들을 실제 그 역사학자라든가 한국연구소라든가 다산문제연구소 등등 언어학자, 국어학자 이런 어떤 그 우리와 영역이 다른 학자들과의 어떤 합동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이 얘기들이 같이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끝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